박성우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그가 가진 전 재산 70만 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돈은 몇 주 동안 하루하루 쪼개 쓰며 지켜온 마지막 선이었고 오늘 은행에 가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력시장에 들러 일을 마친 뒤 곧장 은행으로 향했는데 발걸음은 무거웠고 시선은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실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쪽에는 말끔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전광판에는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갈지 망설이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번호표 기계 앞에 섰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곧바로 대기석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대출 상담을 받는 중년 부부와 휴대폰을 보며 기다리는 젊은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우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괜히 봉투를 다시 꺼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돈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장을 새로 만들고 혹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구에 앉은 직원 앞에서 자신의 형편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전광판에서 그의 번호가 깜빡이며 표시되었습니다. 박성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우는 번호표를 쥔 손을 꼭 쥔 채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허리를 곧게 세웠지만 어깨는 자연스럽게 굳어 있었습니다. 창구 너머에는 단정한 복장의 은행 직원 김지연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분 확인을 하고 화면을 몇 번 넘기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박성우는 준비해 온 말을 머릿속에서 되뇌며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고 싶고 가진 돈이 많지 않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력을 이어갔고 그의 계좌 내역과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너무도 단순했고 숨길 수 없이 분명했습니다. 김지연은 업무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소액 계좌의 조건과 수수료, 유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불필요한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보다는 긴장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주변 창구에서는 대출 한도와 투자 상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그 소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김지연은 그의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선택만을 남기고 상담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효율적이었고 더 이어질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박성우는 추가로 묻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말할수록 불편한 존재가 될 것이라 느꼈습니다. 상담은 짧게 마무리되었고 그는 서류를 정리해 받아들었습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성우는 은행 자동문을 나와도 바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방금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창구에서 들었던 설명들은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앞 ATM 기계 옆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누군가는 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그들 사이에 서 있다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풍경처럼 느껴져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근처 인력시장 동료가 전화를 걸어와 오늘 일거리가 취소됐다고 알렸습니다. 박성호는 짧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손에 힘이 빠지며 휴대폰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루 수입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앞으로도 비슷한 날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행 안에서 느꼈던 위축감이 다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광고판에는 대출과 투자, 노후 대비를 말하는 문구들이 이어졌습니다. 박성호는 그 문장들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회의 한쪽에서 조용히 밀려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이정희가 말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은행에 다녀왔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과 서류를 올려두자 종이들이 현실을 증명하듯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성호의 일상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도 이름이 불리는 횟수는 줄었고 기다리는 시간만 길어졌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날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는 점점 가벼워졌고 그 무게 변화가 그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 이정희는 장을 볼 때 가격표를 오래 바라보다가 몇 가지 물건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기요금과 병원비 고지서가 식탁 위에 쌓였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른 박성호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인은 장부를 넘기며 남은 외상 금액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그 시선에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것만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점점 좁은 공간으로 밀려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성호는 은행에서 받았던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조건과 숫자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에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날의 기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성호는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고 불안만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박성호는 일거리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걷다 보니 구청 건물 앞까지 와 있었고 입구 옆에 세워진 작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 상담이라는 글자가 비에 젖어 있었고 그는 잠시 그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나치려던 그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 공간에는 노인과 중년 부부, 혼자 앉아 있는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은 달랐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점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박성호는 차례를 기다리며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았던 서류가 젖지 않게 조심히 감싸쥔 모습이었습니다. 상담을 맡은 사회복지 상담원은 그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박성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수입과 지출, 현재 처지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감정은 빠지고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르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담원은 가능한 지원 제도와 함께 금융 상담을 다시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공간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작은 종이는 그의 손에서 쉽게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설 때 비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안내문이 적힌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현실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성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상담 목적을 간단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청 상담에서 받은 메모와 정리된 종이들이 차분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있는 동안 박성호의 시선은 전보다 안정돼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어도 심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번호가 호출되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창구에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고 김지연은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새로운 직원 앞에 앉아 준비해 온 서류를 차례대로 내밀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과 필요한 도움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흐트러지지 않았고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가능한 선택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건과 한계가 분명히 제시되었고 박성호는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추가 설명을 덧붙이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박성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크지 않았지만 판단은 스스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해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분명했습니다. 박성호는 은행을 나서며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이 몇 장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의 선택지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휴대폰으로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무작정 버티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성호는 아내 이정희에게 은행에 다녀온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과장하지도 숨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성호는 구청에서 안내받은 복지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일자리 연계 상담과 생활 지원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 준비 과정과 예상되는 시간을 설명했습니다. 박성호는 메모를 하며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인력시장 동료는 그의 얼굴이 조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여전히 형편은 빠듯했고 당장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불이 켜졌을 때 박성호는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잔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숫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박성호의 하루는 일정한 시간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정해진 장소로 향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는 스스로 창구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직원들의 말이 모두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내 이정희와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피하지 않고 생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지출과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침묵 대신 현실적인 말들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성우는 여전히 큰 돈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0만 원은 그의 인생을 끝낸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다시 시작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